강준서, 너 어제 총기 분해 조립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지? 다들 봐. 이런 놈이 나중에 전쟁 나면 뭘 하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오늘 저녁에 총기 분해 조립 100번 하고 자.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이제는 다른 신병들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처음에는 동정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또 강준선의 쟤 때문에 우리도 피곤해 죽겠어. 진짜 왜 저렇게 찍힌 거야? 좀 알아서 처신하지. 이런 뒷말들이 준서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부터 아들을 괴롭힌 교관 그 앞에 나타난 건 전직 특전사 사령관, 그의 아버지였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도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이른 새벽부터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에서 강무혁은 늘 5시 반에 일어나 해안가를 걸었어요. 5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단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혁. 하지만 이제는 전직 특전사 사령관이라는 과거 대신 마을 이장으로서의 소박한 일상을 택했습니다. 이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러게요. 바다 보면서 걸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에게 무역은 그저 친근한 이장일 뿐이었어요. 과거 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무역 자신도 그런 평범함을 원했어요. 전쟁과 훈련, 그리고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낸 30년의 군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무역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 강준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2살의 준서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성격은 온순하고 차분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준서에게 아버지의 과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죠. 아버지, 식사 차려드릴게요. 아니야, 준서야. 내가 내일 입대하는데 아버지가 해줘야지. 무역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준서가 배치받을 부대, 그리고 그곳에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준서야, 군대 가서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해. 남자는 군대에서 진짜 배우는 거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무역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무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녁 무렵 입대를 하루 앞둔 준서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2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 내일이면 집을 떠나 군대로 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죠? 당연하지. 아버지가 몇 살인데. 오히려 내가 걱정이야. 무역은 일부러 덤덤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군대와 지금 준서가 갈 군대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과연 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무역은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잠이 안 와? 조금 긴장돼요. 처음 집을 떠나는 거라서요. 무역은 아들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마치 어렸을 때 악몽을 꾸고 깨어난 준서를 달래주던 것처럼요. 준서야, 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알고 있지? 물론이죠, 아버지. 그럼 됐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지 써. 아버지가 다 받아볼게.
무역은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이 품 안에서 자란 아들이 이제 홀로 세상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이 남자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남자는 군대에서 진짜 배운다고 했잖아. 그런데 준서야. 무역은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네, 아버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아버지 걱정이야. 잘 자거라. 무역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준서는 곧 잠들었지만 무역은 한참 동안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거실로 나온 무역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젠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녀석이 저기로 가야 하다니. 무역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치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군대의 어두운 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들. 아들만큼은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결국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무역은 준서를 깨웠어요. 오늘이 바로 입대하는 날이었거든요. 아들은 씩씩하게 일어나 준비를 마쳤고 무역은 차를 몰고 기차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아버지, 그럼 다녀올게요. 응,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기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무역은 마음 한편으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논산 육군훈련소. 수많은 신병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이곳은 온통 고함 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어요. 강준서는 가방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집에서 느끼던 평온함은 온데간데였고 삭막하고 차가운 분위기만이 가득했어요. 아, 거기 멍하니 서 있는 놈. 빨리 줄 서. 갑자기 들려온 고함 소리에 준서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키가 크고 몸집이 좋은 교관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교관의 가슴팍에는 박진우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이름이 뭐야? 강준서입니다. 강준서? 어디서 왔어? 경상도 울진에서 왔습니다. 박진우 교관은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에서 준서는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죠. 울진? 시골에서 왔구나. 여기서는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박진우 교관은 신병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집안 배경을 슬쩍 떠보고 고위 간부 자녀들은 살살대하고 평범한 집안 출신들은 더 혹독하게 다뤘거든요. 준서의 경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물어봤는데 그냥 시골 마을 이장이라고 하니까 만만하게 본 거였어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담당할 박진우 교관이다. 여기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이해했어? 네, 이해했습니다. 신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지만 박진우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특히 준서 쪽을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 앞으로 다가왔어요. 야, 강준서. 내가 대답을 제일 작게 했네. 다시 해봐. 네, 이해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래? 집에서 부모님한테 응석 부리듯이 할 거야? 크게. 네, 이해했습니다. 박진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신병들을 보러 갔어요. 하지만 준서는 이미 그의 표적이 되어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준서는 점점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병들은 그럭저럭 적응해 가는 것 같은데 유독 자신에게만 박진우 교관의 시선이 자주 머물렀거든요.
강준서, 내가 어제 내무반 청소할 때 화장실 변기 뒤쪽 제대로 안 닦았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그럼 오늘 저녁 시간에 혼자 화장실 전체 청소해.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준서가 뭘 해도 박진우 교관은 트집을 잡았죠. 밥을 먹을 때도 행군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준서만 따로 불러내서 뭔가를 시켰어요. 야, 강준서. 내가 오늘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분대 전체 빨래 걷어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관이 엄격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서는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다른 신병들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자신이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준서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같은 분대의 김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그냥 적응 중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침에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더 힘든 것은 다른 신병들의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동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준서와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박진우 교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강준서는 왜 저렇게 찍혔을까? 글쎄, 뭔가 잘못했나 보지. 우리는 저런 일 없도록 조심해야겠어. 준서는 이런 속삭임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 박진우 교관은 준서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의 취미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준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죠.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좌지우지하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강준서, 내가 어제 저녁에 받은 편지 내용 말해봐. 편지 내용요? 응, 집에서 뭐라고 했어? 보고 의무 있잖아. 준서는 당황했어요. 집에서 온 편지는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이야? 다른 말은 없었어? 네,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준서의 표정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상관없었어요. 그냥 준서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앞으로 집에서 편지 받으면 내용 다 보고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준서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괴롭힘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쯤은 견딜 수 있어.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릴 수는 없지. 하지만 준서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마음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진우 교관은 그런 준서를 보며 더욱 잔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준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박진우 교관은 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준서를 괴롭혔어요. 이제는 다른 신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강준서, 너 어제 총기 분해 조립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지? 다들 봐.
이런 놈이 나중에 전쟁 나면 뭘 하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오늘 저녁에 총기 분해 조립 100번 하고자.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이제는 다른 신병들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처음에는 동정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또 강준서네. 쟤 때문에 우리도 피곤해 죽겠어. 진짜 왜 저렇게 찍힌 거야? 좀 알아서 처신하지. 이런 뒷말들이 준서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선임병들마저 준서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박진우 교관의 눈밖에 난 신병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준서야, 미안한데 오늘 PX 가는 거 다음에 하자. 교관님이 부르실 것 같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준서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곳에서는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어느 날 밤 준서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동기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준서에게는 그마저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준서는 조용히 일어나 사물함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준서는 천천히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준서는 펜을 멈췄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고 견딜만 하지도 않았어요. 배우는 것보다는 견디는 것이 더 많았어요. 준서는 편지를 찍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군대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답게 잘 견디고 있어요. 빨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애매했거든요. 준서는 또 편지를 찍고 세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힘들어요.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교관이 저만 계속 괴롭혀요. 다른 동기들도 저를 피해요.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하지만 이 편지도 보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53살이에요. 이런 걱정까지 끼쳐드릴 수는 없었어요. 준서는 편지지를 구겨서 버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집에서 아버지가 해주던 따뜻한 밥, 바다를 보며 함께 걷던 시간들, 그리고 입대 전날 밤 아버지가 해주던 말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유치해 보였고, 그렇다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서는 또 다른 굴욕을 당했어요. 박진우 교관이 전체 신병들 앞에서 준서를 불러내어 엎드려 뻗쳐를 시킨 거였어요. 강준서, 내가 어제 불침번 서면서 졸았다는 보고를 받았어. 맞아. 아닙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확인했어. 엎드려 뻗쳐 자세로 1시간 있어.
준서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했어요. 다른 신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1시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다들 봐. 이런 놈이 나중에 국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놈 때문에 너희들까지 피곤해지는 거야. 박진우 교관의 말에 몇몇 신병들이 준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준서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결국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편지 쓰는 게 늦어서 죄송해요. 사실 지금 저는 많이 힘들어요. 교관 한 분이 저를 계속 괴롭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만 유독 미워하는 것 같아요. 매일 트집을 잡고 벌을 주고 다른 동기들 앞에서 망신을 줘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준서는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내도 될까? 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아버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못하겠어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생각나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준서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편지를 붙인 후 준서는 조금 후련해졌어요.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으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주실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린다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며칠 후 울진의 작은 마을에서 강무혁은 우편함에서 아들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두꺼운 편지를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 편지를 열어본 무혁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편지를 다 읽은 무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절규가 편지 행간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걱정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혁은 조용히 일어나 집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특전사 사령관 전역 기장, 각종 훈장, 그리고 전설처럼 여겨지는 훈련 일지가 들어 있었어요. 무혁은 전역 기장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 아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법이야. 그날 밤 무혁은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했거든요. 전직 특전사 사령관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아들의 편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강무혁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대신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꺼낸 군복을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20년 전 전역할 때 입었던 그 정복이었죠. 이제 움직여야 할 때구나. 무혁은 거울 앞에 서서 군복을 입어봤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몸에 잘 맞았어요.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차를 몰고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는 길에서 무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지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이미 한계를 넘었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육군훈련소에 도착한 무혁은 차에서 내려 정문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보는 군부대의 모습이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죠. 잠깐만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정문 초소의 경비병이 무역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무역의 군복과 계급장을 본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역은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경비병은 신분증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무역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분이 그 강무역 장군님이신가요? 맞습니다. 경비병은 얼른 경례를 했어요. 강무역이라는 이름은 군 안에서 전설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었거든요. 특전사 사령관 시절의 그의 이야기들은 아직도 후배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비병은 서둘러 사단장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사단장실의 참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경비병이 몇 번이나 확인해달라고 하자 급히 사단장에게 보고했어요. 사단장님, 정문에 강무역 전 특전사 사령관께서 면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뭐? 강무역 장군님이? 사단장 김대식은 깜짝 놀랐어요. 강무역은 자신에게도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했고 특전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적도 있었어요. 바로 모시고 와. 무역은 경비병의 안내를 받아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부대 안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간부들이 그를 알아보고 경례를 했어요. 무역도 자연스럽게 답례를 했죠. 사단장실 앞에 도착한 무역은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과거의 자신을 다시 꺼내는 순간이었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무역은 문을 열고 사단장실로 들어갔어요. 김대식 사단장은 얼른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김대식 사단장입니다. 장군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역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 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강준서라고 합니다. 아, 네. 장군님 아드님이 저희 부대에 계시는군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김대식 사단장은 당황했어요. 강무역이 직접 부대까지 찾아온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김대식 사단장은 이미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지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속한 중대의 모든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무역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했어요.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요구였어요. 김대식 사단장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강무역의 과거 경력과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식 사단장은 급히 참모들을 불러 강준서가 속한 중대의 모든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훈련 기록, 생활 기록, 교관 평가서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1시간 후 무역은 아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준서의 평가가 다른 신병들에 비해 유난히 낮았고 징계 기록도 많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죠. 박진우 교관이 제 아들을 담당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대식 사단장은 박진우 교관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기록을 보니 박진우는
평범한 경력의 교관이었어요. 하지만 무역의 경험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사단장님, 이 교관이 담당한 다른 신병들의 기록도 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한 무역은 패턴을 발견했어요. 박진우 교관이 담당한 신병들 중에서 유독 평가가 낮은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었어요. 흥미롭군요. 무역은 중얼거리며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과거 기록을 요청했어요. 박진우 교관이 이전에 담당했던 신병들의 기록까지 말이에요. 사단장님, 이 교관이 과거에 담당했던 신병 중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김대식 사단장은 당황했어요. 그런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기록까지는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무역의 목소리에는 유연함이 전혀 없었어요. 명령조였어요. 김대식 사단장은 어쩔 수 없이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지시했어요. 오후가 되자 결과가 나왔어요. 박진우 교관이 과거에 담당했던 신병 중에 한 명이 훈련 도중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개인적 사유로 처리되어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되어서 김대식 사단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은 부대 내에서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무역은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박진우 교관의 패턴, 부대의 은폐 관행, 그리고 아들이 처한 상황까지. 이제 행동할 때였어요. 사단장님, 제가 직접 부대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네, 그건 이의가 있습니까? 무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김대식 사단장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강무역이 훈련소 안을 직접 시찰한다는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졌어요. 간부들은 물론이고 신병들까지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전설의 특전사 사령관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이었거든요. 박진우 교관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것이 강준서의 아버지라는 것은 몰랐어요. 다만 높은 분이 시찰 온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무역은 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병들과 간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강무역이 부대 안을 둘러보기 시작한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자가 그를 찾아왔어요. 부대 안의 한 고참 하사가 조심스럽게 사단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강무역 장군님과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대식 사단장이 누구냐고 묻자 그 하사는 자신을 이정호 하사라고 소개했어요. 준서와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참이었죠. 들어오세요. 무역은 이정호 하사를 사단장실로 불러들였어요. 하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군님,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강준서 신병 관련해서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해보세요. 박진우 교관이 강준서 신병을 너무 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말이에요. 이정호 하사는 그동안 보고 들은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박진우 교관이 준서에게만 유독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 다른 신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괴롭히는 것들을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습니까? 한 달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엄격한 교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들의 편지 내용과 일치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정우 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교관 때문에 한 신병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조용히 처리되었고 문제 제기를 한 저희들만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그 신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전역을 못하고 의병 전역 처리됐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무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피해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은폐되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CCTV 영상과 당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정우 하사는 계속해서 박진우 교관의 문제점들을 설명했어요. 특히 신병들을 집안 배경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것, 권력을 남용해서 개인적인 분노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부대 내 다른 간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장군님, 강준서 신병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밤에 울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다른 신병들도 자신들이 표적이 될까봐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무역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여드릴 수 있어요. 김대식 사단장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무역은 사단장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전혀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사단장님, 지금 당장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무역은 지난 한 달간의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 속에서 박진우 교관이 준서를 괴롭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다른 신병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도 준서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 그리고 준서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는데 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무역이 김대식 사단장에게 따져 물었어요. 사단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무역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부대에서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장님, 이 교관의 과거 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다른 신병들의 증언도 수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진우 교관은 지난 3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신병들을 괴롭혔고 그중 2명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이 부대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은폐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박진우 교관이 이런 행위를 일종의 훈육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도 문제 신병에 대한 특별 지도라고 보고했던 거죠. 장군님, 추가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우 하사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박진우 교관이 신병들의 편지를 검열하면서 내용을 조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에 보내는 편지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아예 편지를 보내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 아들의 편지도? 다행히 강준서 신병의 편지는 검열을 피해서 보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무역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박진우 교관은 조직적으로 신병들을 괴롭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부대 내 다른 간부들도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거죠. 내 아들은 2번 다시 이런 군대에 있지 않을 것이다. 무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직접 행동할 때였어요. 사단장님, 제가 직접 부대를 방문해서 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박진우 교관이 어떤 인물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무역은 준서가 훈련받고 있는 중대를 직접 방문했어요. 신병들은 갑자기 나타난 높은 분에게 당황했고 박진우 교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례합니다. 강준서 신병을 만나러 왔습니다. 강준서요? 무슨 일로? 박진우 교관이 대답하려던 순간 무역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저는 강준서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박진우 교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강준서의 아버지가 이런 높은 분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강준서를 불러주세요. 네. 바로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준서가 뛰어왔어요. 아버지를 본 순간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무역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어요. 1달 만에 만난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빛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무역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박진우 교관을 돌아보았어요. 교관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때였어요. 아들을 괴롭힌 자들과의 정면 승부가 말이에요. 강무역이 아들을 만나는 순간을 지켜본 박진우 교관은 마음속으로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무역에게 다가갔어요. 장군님, 강준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지도하고 있는 신병입니다. 특별히 신경 쓴다고요? 무역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박진우 교관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군님 아드님이니만큼 더욱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을 정당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격한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무역은 박진우 교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제 상대방의 본색을 드러내게 할 때였어요. 일반적인 군사훈련입니다. 체력 단련, 정신력 강화, 그리고 군기 확립을 위한 훈련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 아들만 다른 신병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까? 박진우 교관은 잠시 당황했어요. 무역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다른 대우라고 하시면 매일 밤 추가 작업을 시키고 다른 신병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처벌을 내린 것 말입니다. 무역의 말에 박진우 교관은 당황했지만 곧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장군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모든 신병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준서 신병이 다른 신병들에 비해 적응이 느려서 특별 지도를 한 것뿐입니다. 특별 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님께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군인이 되신 것 아닙니까? 박진우는 오히려 무역을 설득하려 들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정당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다른 신병 중에 의병 전역한 사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역의 질문에 박진우 교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과거 일까지 조사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당신이 담당한 신병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상관없는 일입니까? 박진우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장군님, 혹시 아드님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박진우의 말에 무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지금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니까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진우는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다고요? 무역은 천천히 박진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너 같은 놈은 가만두지 않는다. 그 순간 박진우는 무역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만난 어떤 상급자보다도 무서운 존재였어요. 장군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알려주지. 무역은 박진우가 지난 한 달간 준서에게 한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내용들, 다른 신병들의 증언, 그리고 과거 피해 사례들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말하는 특별 지도입니까? 박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있었거든요. 김대식 사단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박진우 교관의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강무혁이라는 인물을 상대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장군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정식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감찰실에 공식 신고하겠습니다. 무역의 말에 김대식 사단장은 당황했어요. 감찰실에 신고되면 부대 전체가 조사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내부적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 아닙니까? 무역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였거든요. 사단장님, 이 부대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은폐되고 있는지도 아시죠? 김대식 사단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대부분 조용히 처리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장군님,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박진우 교관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부대 전체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피해를 당한 신병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역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어요. 단순히 박진우 교관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문제였거든요. 한편 준서는 아버지와 박진우 교관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더 잘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준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일은 참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야. 무역은 아들을 다시 한번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박진우 교관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저는 정말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괴롭힘이에요. 무역은 더 이상 박진우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결론이 난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김대식 사단장은 감찰실에 정식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부대 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한 거였어요.
그리고 무역은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 만에 만난 아들과 이야기하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견뎠어야 했는데. 준서야, 강한 것과 참는 것은 다른 거야. 잘못된 것에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야. 무역은 아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때였어요. 부대 전체가 바뀌어야 할 때였거든요. 강무역의 정식 신고가 접수된 후 3일째 육군 감찰실에서 조사팀이 파견되었어요. 이번 조사는 이전의 형식적인 조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강무역이라는 인물의 무게감 때문에 누구도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거든요. 박진우 교관,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실 조사관 김상훈 중령이 박진우를 불러들였어요. 박진우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당한 교육을 했을 뿐입니다. 강준서 신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 CCTV 영상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사관이 준비한 영상들을 보여주자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난 한 달간 자신이 준서를 괴롭힌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것은 특별 지도의 일환이었습니다. 군기를 확립하기 위한. 다른 신병들과 비교해 보시죠. 조사관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신병들을 지도하는 박진우의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확연히 다른 태도였어요. 다른 신병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지만 준서에게만은 유독 가혹했어요. 이것도 특별 지도입니까? 박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교관님, 지금까지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는 모범적인 지도라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군요. 조사관이 박진우의 보고서들을 보여주자 박진우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이 작성한 허위 보고서들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저는 정말 교육을 위해서 거짓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진우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거든요. 한편 감찰실 조사는 박진우 교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른 피해 신병들도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이정우 하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과거 사례들을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민호 신병,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실에서 과거 박진우 교관의 피해를 당했던 정민호를 불러들였어요. 정민호는 6달 전에 박진우 교관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의병 전역했던 인물이었어요. 박진우 교관이 저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박진우 교관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매일 밤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다른 신병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편지 검열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고는 이런 내용은 군인답지 않다면서 찢어버리기도 했어요. 편지를 찢어버렸다고요? 네, 그리고 집에 보내는 편지도 검열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쓰면 다시 쓰라고 했어요. 정민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박진우 교관이 단순히 훈련을 가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신병들을 괴롭히고 외부와의 소통까지 차단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정민호의 증언 후에 다른 피해자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저도 박진우 교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계속 무시당했어요. 저는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매일 놀림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되자 박진우 교관의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사회적 배경이 약한 신병들을 골라서 괴롭힌 것이었어요. 감찰실 조사관은 이런 증언들을 바탕으로 박진우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교관님, 이 모든 증언들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교육을 위해서. 박진우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교관님, 신병들의 편지를 검열하고 찢어버린 것도 교육입니까? 그것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교관님, 지금까지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박진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제야 박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한편 준서는 감찰실 조사관과 면담을 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엄격한 교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다른 신병들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저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내렸어요. 준서는 차근차근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저는 그냥 군 생활하고 싶었어요. 근데 날개가 꺾이더라고요. 준서의 말에 조사관도 마음이 아팠어요. 22살 청년이 겪기에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박진우 교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고 전출 조치되었어요. 그리고 부대 전체의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어요. 김대식 사단장도 책임을 져야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했던 책임이 있었거든요. 장군님,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무역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어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후 부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신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교관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었어요. 준서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다른 신병들도 더 이상 준서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감하게 잘못된 것에 맞선 준서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준서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아버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무역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아들의 용기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후임들이 생길 거다. 무역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박진우 교관의 징계 이후 석 달이 지났어요. 부대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신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되었고 교관들의 교육 방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준서 선임,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후임 신병들이 준서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준서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후임들을 돌보는 든든한 선임이 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설명해 줄게. 처음에는 어려워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준서는 과거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을 후임들에게 베풀었어요. 힘들어하는 후임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도와주고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서서 보호해 주었어요. 준서 선임,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고생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 준서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어요.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후임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한편 강무혁은 울진의 집에서 아들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었어요. 이제 아들의 편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힘들다는 내용 대신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과 후임들을 돌보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군대에서 진짜 배운다는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후임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무혁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진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힘든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군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무혁은 혼잣말을 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성장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서가 속한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괴롭힘을 당하던 아들이 이제는 모범병사가 된 거였어요. 장군님, 강준서 병사가 이번 달 모범병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김대식 사단장이 직접 무혁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무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장군님, 부대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병들 사이에서도 서로 도우려는 분위기가 생겼고 교관들도 더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무혁은 자신이 나선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다가왔어요. 2년 후 24이 된 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도 더 단단해졌고 눈빛도 더 자신감이 넘쳤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준서 선임, 전역하시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연락해. 힘든 일 있으면 도와줄게. 준서는 후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모습을 보였어요. 후임들도 준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저녁 전날 밤 준서는 동기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준서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일 든든한 선임이 되었어.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준서는 동기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편지 쓰길 정말 잘했어.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응,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준서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꼈어요. 자신을 위해 과거를 꺼내 보이고 직접 나서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저녁 당일 강무혁은 이른 아침부터 훈련소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마중하러 온 거였어요. 충성, 보고합니다. 강준서 병장, 전역 신고합니다. 준서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힘찬 목소리로 전역 신고를 했어요. 그 모습은 2년 전 입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고생 많았다. 무역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아들은 진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끝까지 버틴 거야. 무역은 아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견디고 이겨낸 것은 준서 자신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 준서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후임들을 돌보았는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말이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조용히 사시는지도 알겠어요. 그래, 뭘 깨달았는데?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그 힘을 사용한다는 것도요. 준서의 말에 무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무역은 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신이 군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목에 걸었던 군번줄이었어요.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 아버지의 군번줄인가요? 응, 내가 가장 힘들었던 날에 내 목에 걸었던 거다. 이젠 내가 이겨낸 날이니까 너한테 더 어울린다. 무역은 아들의 목에 군번줄을 걸어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전수였어요. 아버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겪은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무역은 아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저녁 부자는 바닷가를 걸으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2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무역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아들도 이제 혼자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준서는 일기를 썼어요. 마지막 군대 일기였어요. 오늘 전역했다. 2년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조차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이 되겠다. 한편 무역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들 때문에 꺼냈던 과거의 물건들을 다시 넣어두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무역은 상자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전설은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설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몇 년 후 준서는 사회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진정한 용기를 사회에서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무역은 여전히 조용히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평온했어요.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준서가 전화를 걸어와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떠니?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무역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워 했어요.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